네, 안녕하세요. 시애틀 우소방입니다. 저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미를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올림픽 국립공원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니어베이, 라프시, 그 다음에 폭스라는 도시를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시애틀에서 가장 먼 서쪽에 있는 명소 세 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이 호레인 포레스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레인 포레스트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숲, 만들어진 숲, 비 때문에 만들어진 숲, 레인 포레스트.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은 이끼가 숲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녹색의 장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올림픽 내셔널 파크를 가본 사람들이 호레인 포레스트를 가서 그야말로 와우 소리가 저절로 날 정도로 엄청난 이끼가 그 나무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엄청난 침엽수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호레인 포레스트를 GPS 치면은 그 입구로 101번 입구로부터 약 30분간을 숲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 숲길을 달리면서 드디어 이제 국립공원 입구가 또 어나더 다른 입구가 나와서 패스를 보여주고 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그 호레인 포레스트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길을 잊어버릴 염려를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마지막 길이니까요. 그래서 딱 주차장에 내려서 바로 내리면 바로 왼쪽에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면 거기서 반드시 거기서 그 지도를 받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숲속에서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길을 따라 들어가면 첫 번째 맞아주는 것이 그 죽은 나무들에 그 붙어 있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그 상황버섯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국립공원입니다. 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눈여기만 하시고요. 가시면 입구에서 들어가서 약 30m 정도 가면 왼쪽 가는 길, 오른쪽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가는 경우는 강길을 따라가는 길인데요. 거기는 나중에 가시고 갈림길에서 왼쪽을 가게 되면 나무 발판 다리가 있습니다. 보면 딱 밑을 보면 물이 얼마나 투명한지 미나리가 서식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물이 투명해서 밑바닥 계곡물의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투명한 그것을 장면을 찍는 그 동안에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쓰러진 나무들이 겹쳐 있습니다. 자,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천둥 번개 때문에 쓰러집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이끼가 끼면 밑에부터 썩죠. 썩으면서 그 썩은 이끼가 낀 곳에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기면 우드패커, 딱따구리들이 쪼죠. 그러면서 서서히 죽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천둥번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끼가 껴서 그렇고 또 하나가 있죠.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궁금하라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계속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침엽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올림픽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의 종류들은 한국에서 볼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서 말할 때 제주도에 가면 미송이라는 나무가 있죠. 그 미송이라는 나무가 미국에서 온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의 종류가 여기 많거든요. 침엽수가. 크게 이제 소개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더글라스 퍼라는 게 있어요. 그런 껍질이 두꺼운 거. 껍질이 두꺼운 나무를 더글라스 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시다라는 나무가 있어요. 향나무과에 속한 건데요. 향나무과인데 냄새가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의 경우는 대부분 주택을 나무로 목재로 짓는데요. 3층에서 5층까지는 나무로 허용됩니다. 나무가 지금 5층 이상은 반드시 철근으로 져야 되지만 워싱턴주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무로 짓는, 첫 번째는 나무가 싸고 리모델링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무 값이 다른 주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호레인 포레스트를 갈 경우에는 거기에 써 있습니다. 홀 오브 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뭐라고 하는지 다시 말하면 나무 중에 나무 그야말로.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침엽줄을 따라서 가는 경우에 갑자기 커튼처럼 펼쳐집니다. 그 비가 와서 이끼가 생기면서 이끼가 자라서 마치 그 나무를 치마로 이끼가 싼 것처럼 하는 그 이끼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나무가 쓰러져서 아치마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 사람이 통과하게끔 돼 있는 나무가 있고요. 나무를 쳐다보면은 온통 그 이끼로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약 1.5마일을 돌아서 주차장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나무 뿌리와 뿌리 사이에 그 솔방울이 떨어져서 다시 침엽수로 자라는 그러니까 기생하는 나무죠. 기생하는 나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그래서 사람은 나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침엽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져서 죽으면서 나온 밑에 볼 보면 흙과 섞여 있고 이게 맞는구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호레인 포레스트에 있는 나무들의 밑바닥은 붉은색 황토에 가까운 붉은색 흑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레인 포레스트에는 파킹 기장을 주변으로 해서 캠핑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고 또 텐트를 가져가고 침낭을 가져가서 거기 가서 숙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레인 포레스트를 보고 다시 이제 101번 도로까지 나올 때까지가 또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나오는 동안에 나무들이 겹쳐서 이렇게 A자형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색다른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상황버섯도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또 A 프레임의 나무들이 마치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101번 도로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01번 도로를 다시 만나거든 좌회전해서 계속 이제는 남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오늘 소개할 루비 비치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루비 비치가 나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루비 비치는 워싱턴주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올까를 생각했더니 워낙 명소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에 안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요즘에는 GPS에는 루비 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가게 되면 루비 비치가 나오는데요. 언덕 위에서 태평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약 1마일 정도를 내려가는 길에 돌미나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만약에 루비 비치에 낚시를 할 경우에 매운탕을 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채취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꼭 우리 깻잎 같이 생긴 모양의 이파리를 볼 수가 있는데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초입니다. 독초인데다가 깻잎 모양의 밑에가 가시가 되어 있는데 손에 찔릴 경우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숲에 갈 경우에는요, 이상한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만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초가 뭐가 있냐면 아주 손톱보다도 작은 하얀 꽃이 무더기로 펴 있는 와일드 플라워, 들꽃이 있는데요. 그 꽃이 독초의 한 종류인데 루비 비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만지게 되면 향기는 좋지만 독초기 때문에 만지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특히 숲길을 갈 때는 잘 모르는 것은 만지지 않기 바라고요. 루비 비치의 장점은 뭐냐면 루비 비치가 석양에 멋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일찍 가갖고 석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석양이 지는 장면, 태평양으로 해가 넘어지는 장면을 찍게 되고요. 그 동영상을 찍는 것들이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루비비치입니다. 그리고 그 내륙에 있는 물들이, 깨끗한 물들이 바다로 나가는 그 장면들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바위들이 있는데요. 마치 그 남성의 그 성기같이 생긴 바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돌들이 파도에 의해서 구멍이 생겨서 파도들이 물을 보내고 물이 빠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데가 있고요. 특히나 그 집채만한 돌들이 해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태평양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마치 저기 한국의 부산이나 강릉이나 속초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루비비치에 가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자갈로 된 우리 김장김치나 김치 담글 때나 우리 오이 담글 때 우리 동그란 돌을 이렇게 담그기도 하죠. 그런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돌들을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이 여러 가지 자갈을 들어서 던질 때 사진을 찍으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꼭 삼각대를 놓고 찍으면 정말로 보이는 것마다 명작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비치는 그야말로 석양에 일찍 가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선셋까지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 올림픽 국립공원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비치를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 다시 진행 방향에서 이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빅 시더, 그러니까 큰 향나무라는 뜻이죠. 큰 향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약 300m 정도를 가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한 2분 정도를 가면 바로 정면에 엄청나게 큰 시다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시다는 한국말로 하면 향나무과인데요. 여기서는 워싱턴주에서는 시다 나무로 집을 지었다 하면 가장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타잔이 옛날에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빅시더를 보면서 그 나무 사이에 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분들은 반대 방향에서 자기 얼굴만 그 구멍에 내놓고 그거 찍으면 그 프레임은 나무고 얼굴만 보이는 그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 국립공원의 태평양 쪽을 소개해 드리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또 알찬 또 그 명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